안녕하세요. 기생충 반지하의 진짜 비극, 외신이 본 한국 폭우, 이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매우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졌죠.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에 쏟아진 폭우 때문에,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영화 기생충에서나 나올 만한 반지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 부자가 많이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 그 강남과 그 기생충 반지하라고 하는 좀 상반된 느낌이 이제 이 뉴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불편한 현실을, 이 안타까운 현실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40대 여성 2명과 13세 어린이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집이 이제 영화 기생충에서 등장한 반지하와 거의 똑같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가족들이 폭우로 인해서 집에 들어찬 물을 필사적으로 퍼내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더 그 상황이 최악이라는 거죠. 서울의 반지하 거주민 중에는 빈곤층이 많다는 그 가기사를 뉴욕타임스가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매우 비좁은 그 반지하층이었던 거죠. 씁쓸합니다. 서울의 남부는 호화스럽고 부유한 지역이라고 강남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경제 중심으로 발달한 강남이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한 사실이다라고 밖에 얘기 못하는 거죠. 기록적인 이 폭우가, 서울의 기록적인 폭우가 많은 안타까운 사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뉴스들은 보면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부자들은 차를 잃었고 빈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사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코로나19에 이어서 폭우 피해도 불평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지만 경제적인 약자들이 더욱더 힘들어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더 참혹했던 이 모습들. 참 영화 기생충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더 참담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누리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 이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좀 더 잘 살고 멋있고 명품 따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호텔에 가서 아주 멋있게 우아하게 식사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로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거나 쉬운 게 아님을 이 폭우로 인한 반지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분 그리고 그 반지하에서 매우 힘들게 어렵게 살던 분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힘들었을 텐데 폭우 때문에 생명조차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매우 씁쓸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웃들이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것 또한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거죠. 고소득층하고 다르게 재난재해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매우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자기들의 비싼 차를 잃어버렸겠지만 저소득층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는 거죠.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재도구든 가전제품이든 모든 걸 다 아마 못 쓰게 됐을 거다. 그 피해가 엄청날 것인데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이렇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가 워낙 극심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좀 더 싼 곳으로 또 밀려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재난이 부른 불평등, 정부가 적극 보상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뭐 정부가 뭘 이렇게 다 지원하고 다 보상해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또 대응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실제로는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는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뭐 알 수 없겠는 거죠. 뭐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하나 반지하 주택을 없앤다. 그리고 강남역 등 빗물 터널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보수, 진보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이런 재난에 대한 대응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반지하 참사가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이러한 대응들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빗물 저류 시설을 서둘러 건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역류가 돼서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저류 배수 시설 건설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존 하수관도 정비하고요. 소규모 빗물 저류조나 빗물 펌프장 사업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대규모 보강하고 분석도 해야죠. 그것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와중에 뭐 연예인 뭐 김혜수 씨는 뭐 1억 원을 뭐 캐적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래도 위로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네. 참 씁쓸하죠. 수마가 얽히고 간 반지하의 비극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지하에서 한꺼번에 일가족들을 잃은 아픈 사연,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들이 가장 먼저 화를 입는다. 뭐 재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너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거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이러한 것들이다 라는 걸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참 씁쓸하죠. 매우 안타깝다라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지하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라는 그런 위로의 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씁쓸하죠. 아무쪼록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 지원들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재난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혹독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폭우까지 쏟아져서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아직 폭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뭐 저나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그 폭우의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